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, 어제 헌재 5차 변론 기일에는 또 안종범 전 수석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최순실 씨가 안 수석에 대해서 안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하대했던 음성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.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. 그 사람이 무슨 수석 감독으로 얘기하는지 안은 지금 뭐라 그러는데요? 한 수석은 지금 어저께 기사로는 교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네? 네, 분명히 최순실 씨는 안종범 전 수석을 모른다고 했지만 어제 안종범 전 수석 아주 밤에 심야 이 신문을 받으면서 작심 발언을 여러 가지 쏟아냈죠. 네, 최순실 씨는 안 전 수석을 모른다고 했는데 안 전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? 먼저, 네,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네, 얘기한 걸 한번 보죠. 그러니까 분명히 비선에 대해 정윤의 문건 파동이 터진 다음에 아 이거는 잘못 덮으면 안 되겠구나.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. 이제는 말할 수 있다. 이렇게 하고 가자고 건의를 했는데 네.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묵살했다는 거거든요. 그 당명이 언제였냐면 얼마 안 됐습니다. 2016년 10월 20일.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쯤의 일인데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직접 네.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, 대통령 심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.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 누군가 뭔가 비선이 있다면 처벌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재단도 나의 노후 대비 또 퇴임 대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작년 10월쯤에는 뭔가 털고 가자. 안종범 수석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안종범 전 수석은 이럴 수는 있어요. 안종범 전 수석이 이 비선 실세의 전모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본인이 한 역할 한 것만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수석한테 이리저리 좀 해달라고 얘기한 거 정도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. 이제 안 수석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안 수석 거보다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 비선 실세의 이 전체적인 그림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요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. 안 수석은 인정하고 가자 그랬지만 박 대통령은 이거 인정했다가는 이제 한 발 한 발씩 더 치고 들어오면 나는 설 땅이 없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이건 전부 다 뭉개고 가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바라보면 안 수석이 아마 그때 인정 건의했던 것이 판단을 제대로 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태까지 올 줄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. 그렇죠. 이 그런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이거를 다 묵살하고 또 검찰에서 좀 수사 대충 하는 척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본 거죠. 네. 근데 이게 아까 10월 20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11.6 불과 엿새 뒤에 태블릿 PC가 터졌습니다. 그때 만약에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?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게요.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해왔어요. 그동안에 지금까지도 줄곧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선 인정을 건의했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모르고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? 그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. 이제 안종범이나 아니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건데 녹취록을 보면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제 그만둔다고 할 때 우병우는 왜 또 그래?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종범도 알고 우병우도 다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안종범 교체 얘기하니까 교체하면서 놀라잖아요.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식의 툴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. 그러니까 비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박 대통령이 상황이 다급해졌던 어떤 10월이나 이런 시점에서는 뭐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안종범 전 수석이나 이렇게 해서 그 박 대통령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참모 그룹들은 박 대통령과 함께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충분히 있었을 거고 최순실을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안 전 수석의 이 폭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. 미르 대책회의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었다.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. 분명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 모른다. 이 국정농단 사태를 몰랐던 것처럼 얘기했습니다. 당시 청문회 장면 다시 보고 오시죠. 왜 놓쳤다고 생각합니까? 현상적으로 보면 관련된 아무런 보고를 저희가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 저희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대통령과의 대화나 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3인방과의 그런 접촉 과정에서도
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까? 한 예, 번도 없었습니다.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. 사실 저희 속 터지게 하는 청문회 장면이었는데 전부 다 모르쇠로 했습니다만 뭔가 증거가 없어서 저렇게 빠져나가도 우리는 아무런 대책도 없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. 안종범 전 수석의 입에서 미르 대책회의, 미르라는 이름도 뭐 최순실 씨가 지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대책회의를 했다면 최소한 최순실의 이름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추측을 해봅니다. 근데 아직까지도 특검이 유일하게 오늘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장관도 지금 소환을 했는데 우병우 지금 수석은 안 부르고 있어서 뭔가 지금 못 찾고 있나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만 이런 거에서 뭐 좀 단서가 안 될까 싶습니다.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사건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. 이것이 정경련에서 주도한 것이 청와대에서 모금을 개입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 우병우 전 수석이 참여했다는 거는 이 사실을 과거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모하거나 공범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같이 회의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 중에 깨알 같은 증거인멸 지시가 담겨있는 문건, 뭐 전자레인지 핸드폰을 주라 이런 것들이 어디가 출처일까 생각하면 이 대책회의에서 우병우의 역할이 뭐였습니까?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청와대 개입과 지시가 없었다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은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저는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 수석에게 물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SK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시로 최태원 사면 검토했다 또 이런 것도 인정을 했어요. 네. 그렇죠. 아니 근데 저거는 저 말만 이렇게 떼놓고 얘기하면 당연하죠. 왜 그러면 사면이라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라니까. 그렇죠.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거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 안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사면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. 네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사면해주고 그 반대급부로 뭔가 부탁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? 왜 그러냐면 SK 간부가 사실은 부회장이죠. 부회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가서 자, 왕 회장이 귀국했다. 그건 이제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다. 뭐 이런 걸로 보이고 대신 우리의 짐이 늘어났다. 숙제가 있다.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숙제와 짐이 무엇이냐? 그거는 결국 최태원 회장 사면의 대가 아니냐. 이제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. 네. 근데 좀 묘한 부분은 SK가 처음에 최순실 씨 측으로부터 80억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받았잖아요. 근데 이걸 35억으로 깎다가 나중에 그냥 없던 일이 돼버려요.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한 거예요. 그러면은 SK 측으로 봐서는 결국 최태원 아니죠. 그러니까 최순실 씨로부터 80억 받은 거를 이게 원래 얘기했던 그 짐이었는데 대통령이 사면의 대가로. 근데 이 부분을 사면이 딱 되고 나니까 그냥 먹튀, 우리가 흔히 시쳇말로 하는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 부분을 좀 조사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뭐 하루 전에 알아서 미리 알려졌다고 하고 뭐 하늘 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산업보국에 앞장서서 경제 살리기를 주도하겠습니다. 이런 문자를 미리 보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산업보국 얘기가 나오고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간 걸 보면 지금 저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인지 언제를 살고 있는 것인지 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.